2002년 5월 22일 오전 역사상 첫 월드컵 개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들떠있던 시각, 울산 남부경찰서로 4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 현장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식당에서 일하던 44세 여성 정모 씨였는데, 정 씨는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구타를 당한 듯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정 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즉시 탐문 수사에 나섰지만 의심 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정 씨 명의의 1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50만원이 사라진 것을 추가로 파악해 강도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부검을 통해 확보한 용의자 DNA를 바탕으로 강도 전력이 있는 전과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지만 여전히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윤곽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은 채 2주가량의 시간이 지난 6월 5일 새벽, 전날 한국이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며 전국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있던 시각, 이번엔 울산 남구의 한 이발소 건물 계단에서 20대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피해자는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였고 신체 일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 앞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에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용의자 검거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월드컵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수사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드디어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22일 살해된 정 씨 명의의 10만원권 수표가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수표는 통상 분실되면 즉시 지불 정지 처리를 하지만 범인이 이를 사용한다면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지불 정지 처리를 미뤄뒀던 경찰의 판단이 먹혀든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편의점과 인근 CCTV를 샅샅이 뒤져 수표 사용자가 울산 북구 호계동에 살고 있던 25세 남성 최모 씨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최 씨는 집에 없었고 이후 자택 인근을 탐문 수색하고 잠복 수사까지 벌였지만 이러한 경찰의 추적을 눈치챈 것인지 최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던 사이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6월 14일 울산 중구 교동의 한 원룸에서 최 씨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살인사건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이번 피해자 역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앞선 사건 피해자들보다 상태가 더욱 참혹했습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둔기 형태의 무언가로 맞은 듯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고 신체 일부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최 씨의 대담한 살인 행각. 마치 자신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식의 범행에 경찰도 최대한의 수사력을 모아 최 씨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을 이틀 앞둔 2002년 6월 16일 연쇄살인 용의자 최 씨가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과거 최 씨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저질렀던 점에 착안해 경찰이 울산 시내 유흥업소를 탐문 수사하던 중 울주군의 한 유흥업소에서 최 씨를 발견해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붙잡힌 울산 부녀자 연쇄살인범 25살 최모 씨. 경찰에 체포된 최 씨는 경찰에 체포돼 다행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명의 부녀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경찰이 파악하고 있던 최 씨의 살인 행각은 2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범행 당시 무자비한 공격으로 중상을 입어 마치 죽은 것처럼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최 씨는 이 여성이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3명을 잇따라 살해한 셈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더 많은 추가 범행이 밝혀지는데 최 씨가 그동안 자신이 벌인 범행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하자 자백을 듣고 있던 경찰은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6월 검거되기까지 모두 20건의 특수강도 강간 및 강도상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최 씨는 왜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0건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최 씨가 밝힌 사건이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약 3년간 징역살이를 하다 1999년 12월 21일 출소한 최 씨는 포항에서 부친과 함께 살다 2001년 1월경 누나의 소개로 울산에서 조립식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이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최 씨는 유흥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성실히 살아라고 한 누나의 당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최 씨는 2001년 11월경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앞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살이를 했던 기억을 까마득히 잊은 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2001년 12월경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뇌자상으로 약 4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제 단순 절도를 넘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2002년 3월 중순경 울산 남구 소재 모 다방에 침입해 다방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현금 7만 원을 빼앗은 것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16일 검거되기까지 7개월 동안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살인 2건과 강도살인 미수 1건, 특수강도 강간 3건, 강도상해 5건, 강도 2건, 절도 7건 등 모두 20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낌새가 보이면 주먹과 발, 심지어 망치와 같은 둔기까지 사용해 사정없이 폭행했고 특히 3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들은 복부동맥이 터지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한 데다 그 상태에서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가학적이고도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생활비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에 체포된 이후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형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얻는 등 그 범행들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참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 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어 정확한 선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판일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 선고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철저하게 피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나 유가족,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서 보장이 확대되고 있는 피해자의 소송 참여나 처벌 관련한 적극적 의사표시, 재판 결과의 통지 등도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사건이나 범죄자 개인에 대한 지나친 여론 재판과 신상털기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비난과 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이
범죄자에게 주는 압박, 이를 통한 형벌의 예방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첫 4강 신화를 기록하며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던 때라 최 씨의 이러한 잔혹한 범행은 당시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심지어 검거되고 난 뒤에도 최 씨의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23년경 무기수 가석방 심사기한을 다 채웠으며 이에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부녀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최 씨. 남은 인생은 반드시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참히 희생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